안녕하세요. 중년의 사연입니다. 이 세상을 이끄는 모든 중년을 응원하며 중년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97년 12월 겨울의 이야기입니다. 전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아직은 학생 신분이었습니다. 전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와 내년 봄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죠. 상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의 소개로 난 단란 주점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알바라는 것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유흥업소라는 곳에 발을 들인 나는 세상에는 참 많은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첫 출근을 한 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친구가 하는 대로 친구만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친구는 손님이 오면 인사를 하고 방을 안내하고 술 주문을 받고 전화로 아가씨들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아가씨들이 오기 전에 친구는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날라주고는 그녀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전화를 하고 10분 정도가 지났을까 아가씨 7명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들은 모두 화장을 짙게 하고 몸에 딱 달라붙는 원피스나 짧은 미니스커트에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능숙한 안내로 그녀들은 손님들 앞에 섰습니다. 아가씨들은 자기 이름을 돌아가면서 얘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손님 3분은 자기 맘에 드는 아가씨를 불러 앉혔습니다. 지명을 받지 못한 아가씨들은 다시 가게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두어 시간 만에 룸 5개가 꽉 차고 우린 죽어라 술과 안주를 날라댔습니다. 여기저기 삼촌을 부르는 아가씨들에게 총알같이 달려갔습니다. 아가씨들은 우리가 가면 파트너 옆에 앉아서는 같은 레파토리를 날렸습니다. 우리 삼촌이 3월이면 대학에 가는데 등록금 마련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 오빠가 용돈 좀 두둑히 주라고요. 그러자 손님은 지갑을 꺼내어 내게 2만 원을 주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아가씨도 오빠도 용돈 좀 주세요. 우리 삼촌하며 손님을 부추겼습니다. 그 손님도 지갑을 꺼내더니 이번엔 3만 원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를 연신 내뱉으며 난 방에서 나왔습니다. 신세계였습니다. 그렇게 2개의 방에서 내가 받은 일명 팁이라는 돈은 무려 12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아침이면 신문 배달을 해봤고 우유 배달도 해봤지만 한 달 내내 하고도 20만 원 남짓 손에 쥐었는데 술 몇 번 나르고 인사 몇 번 했는데 12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월급은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왔는데 일한 지 몇 시간 만에 월급의 3분의 1을 벌어버린 거였죠. 어안이 벙벙하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돈을 벌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였습니다. 손님들이 이제 가려는지 아가씨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팔짱을 끼고 우르르 밖으로 나왔습니다. 친구는 능숙하게 손님들을 카운터로 안내하여 적어놨던 계산서를 손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술값은 아가씨들의 봉사료를 포함해 8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손님들은 계산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카드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마친 손님들이 돌아가고 우리는 방을 열심히 치웠습니다. 방을 치우고 나니 카운터에 모여있던 아가씨들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친구는 친하게 아가씨들의 이름을 부르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그때 한 아가씨가 친구에게 귓속말로 뭐라 속삭였고 친구 놈은 뭐가 그리 좋은지 껄껄대며 웃었습니다. 그때 다른 방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친구는 저한테 가보라 하였고 전 그 방을 나와 다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저녁 시간은 흘러갔고 정리를 하니 새벽 1시 가까이 되었습니다. 친구에게 배고파 죽겠다 하자 친구는 누나들 기다리니 빨리 가자며 절 이끌었습니다. 그 시절엔 밤 12시 이후에는 장사를 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포장마차나 야식집은 새벽까지 장사를 하였습니다. 우린 택시를 타고 감자탕을 파는 야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친구는 내게 좀 전에 그 방에서 있었던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친구 귀에 대고 속삭였던 누나가 절 귀여워서 맘에 들어 했다고요. 전 장난하지 말라며 친구를 가볍게 밀쳤고 친구는 진짜라며 가보면 안다며 절 보며 엄지척을 해주었죠. 야식집에 도착해보니 정말 그 아가씨와 한 명의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화장을 모두 지우고 청바지에 두껍지 않은 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인 줄 알 정도로 180도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녀들과 다시 인사를 하고 자리에 합석하였습니다. 누나들은 26살이라고 자기들을 소개하고 저희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술을 거의 먹어보지 못한 저는 술을 능숙하게 마시는 친구에게 지기 싫어 똑같이 건배를 하며 술을 연거푸 마셨습니다. 술 몇 잔이 들어가니 처음 봤을 때도 예쁘다 생각했던 누나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예뻐지고 있었습니다. 술의 마법인가 봅니다. 평소 말이 많지 않던 제가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며 그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그날 전 제 숨어있는 끼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술을 엄청 잘 먹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렇게 술병이 쌓이고 있을 때 친구가 화장실에 가자 나란히 앉아있던 누나 한 명이 제 옆으로 와서는 앉았습니다. 그녀는 친구 귀에 대고 귓속말을 하던 누나였습니다. 누나는 내 옆으로 와 팔짱을 끼고는 귀엽기도 하고 잘생기기도 했다며 절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벌렁거리고 맥박수가 빠르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는 새하얀 얼굴에 높지는 않지만 예쁜 콧망울, 사슴처럼 깊은 슬픈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치아는 새하얗고 가지런했으며 어깨는 잡으면 부러질 듯 여리했습니다. 그녀가 옆에 붙어 숨을 쉴 때마다 아주 상큼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는 향수 냄새보다 향긋했기에 제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누나의 가슴이 제 팔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아주 말랑말랑한 풍선이 팔에 닿는 느낌이었습니다. 곧이어 친구가 돌아왔고 친구는 코수숨을 치며 제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누나는 한쪽 팔을 제 오른쪽 허벅지에 올리고 계속해서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전속으로 애국가를 부르며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술에 취하고 그녀의 향기에 취해가고 있을 때 누나의 친구가 늦었으니 집에 가자고 하였습니다. 생각해보니 누나들은 저녁 7시부터 지금이 새벽 4시가 다 되어가니 9시간 가까이를 술을 먹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도 집에 가는 게 맞겠다 싶어 그녀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그러자 누나는 제 팔을 다시 자기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자긴 더 마시고 싶다고 제게 더 마시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누나를 누나의 친구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럼 집에 가서 마시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 소리에 누나는 더욱 힘껏 제 팔을 안으며 같이 가자 하였습니다. 전 친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사인을 보냈죠. 그렇게 우린 택시를 타고 그녀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좁은 골목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간 뒤에야 그녀들이 살고 있는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넓고 깨끗하였습니다. 집은 밖에와는 다르게 아주 따뜻하고 아늑하였습니다. 방 2개와 주방이 딸린 거실 그리고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여자 둘이 사는 집이라 그런지 집안엔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친구는 몇 번 와본 듯이 능숙하게 접이식상을 거실 한가운데 펼쳤습니다. 그리곤 술과 안주를 냉장고에서 꺼내왔습니다. 그 사이 그녀들은 방에 들어가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왔습니다. 짧은 핫팬츠에 헐렁한 티셔츠를 입은 누나가 내 옆으로 와 앉았습니다. 핫팬츠는 누나의 새하얀 종아리와 허벅지를 다 드러낼 정도로 짧았고 티셔츠는 건장한 남자가 입어도 될 만큼 커서 한쪽 어깨가 다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드러난 어깨로 분홍색 브래지어 끈이 보였습니다. 난 또다시 속으로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작된 술파티는 얼마 못 가 끝이 났습니다. 제 친구가 먼저 거실 바닥에 골아 떨어져 버렸고 조금 후엔 누나의 친구가 너무 피곤하다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누나와 둘이 남은 거실에는 그녀의 숨소리가 내 귀를 파고 들었습니다. 내 심장은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마치 마이크에 대고 숨쉬는 것처럼 크게 들렸고 그녀의 왼쪽 손은 내 오른쪽 허벅지에 있었고 한 손으론 캔맥주를 들고선 제게 건배하자며 절 올려다 보고 있었죠. 약간 초점이 흐려진 눈은 꼭 절 유혹하는 듯 생글생글 웃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청년으로서 그런 그녀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었죠.
전 용기 내어 그녀의 입에 짧은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품에 와락 안겨버렸죠. 그리곤 제 입술을 사정없이 먹어치우고 있었습니다. 전 그녀를 번쩍 안아들고는 그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방은 온통 핑크색이었습니다. 침대도 이불도 커튼에 책상 의자마저도 온통 핑크였습니다. 나보다 6살이나 많은 누나인데 너무나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우린 그녀의 핑크색 침대에서 뜨거운 사랑을 나눴습니다. 아직은 겨울이어서 해가 늦게 뜨는데 그렇게 우린 밖이 환해질 때까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스르르 잠이 들고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쯤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분명 같이 자고 있던 누나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2부에서 다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